제3편 음탕한 사람들 1. 하인 방에서 표도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의 집은 읍내 중심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아주 변두리는 아니었다. 꽤 낡은 건물이긴 했지만 겉보기엔 제법 산뜻한 느낌을 주는 단청집으로 다락방이 딸려 있었고 사방의 벽은 전부 회색 칠을 했으며 지붕은 빨간 페인트 칠을 한 함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꽤 오래전에 세워졌다고 하지만 아직은 튼튼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집 안에는 작게 칸막이를 한 방들과 광, 복도와 벽장들, 그리고 약간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계단 따위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쥐도 꽤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표도르는 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밤에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적적하지 않아 좋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는 밤이 되면 꼭 하인들을 바깥채로 내보내고 자기 혼자 안채에서 지내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었다. 바깥채는 마당 건너편에 있었으며 아주 튼튼하고 큼지막한 건물이었다. 그런데 표도르는 안채에도 부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바깥채에서 음식을 만들도록 하고 있었다. 그는 음식 만드는 냄새를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음식은 사시사철 마당을 거쳐 안채로 날라들여야만 했다. 본래 이 집은 대가족이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주인이나 하인이나 모두 지금의 5배는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 넓었다. 그런데도 이때 집 안에는 표도르와 이반 그리고 바깥채에 하인 3사람이 살고 있을 뿐이었다. 하인들이란 그리고리 영감과 그의 마누라인 마르파 할멈 그리고 아주 젊은 스메르 작고 보란 요리사인데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소개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 꾸뚜조프 영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한 바가 있다. 그는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대부분 터무니없이 비논리적인 것이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끝내 해치우고야 마는 고집불통인 영감으로서 요컨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정직한 하인이었다. 그의 아내인 마르파 이그나찌예브나도 한평생 남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온 순박한 노파이지만 한 가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버릇이 있었다. 저 농노 해방 때의 일을 예로 들자면 마르파는 우리도 이젠 까르마조프 댁의 하인 노릇을 그만두고 모스크바로 가서 구멍가게라도 하나 내고 살자고 남편에게 성가시게 졸라대었다. 그들에겐 약간의 저축해둔 돈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고리는 이 말을 적석에서 물리쳐버리고 말았다. 그 이유는 여편네들이란 모두 정직하지 못한 족속들이어서 밤낮 거짓말만 한다는 것과 하인이란 주인이 어떤 처지가 되든 절대로 그 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의무라는 게 뭔지 알고나 있소? 하고 그는 마르파 할멈에게 물었다. 그건 나도 안다오. 그렇지만 영감,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 왜 우리 의무란 말이오? 마르파 할멈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면 입이나 닥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 표도르는 이들 내외에게 급료를 조금씩 지불해 주고 있었으나 그리고리는 급료보다도 자기가 주인에 대해 뚜렷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다. 사실 완고하고 교활한 어릿광대인 주인 표도르는 자기 말 맞다나 이 세상의 어떤 면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면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다른 면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몹시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항상 날카로운 경계가 필요했으므로 누구든지 충실한 인간이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 점에서 그리고리는 더할 바 없이 충실한 하인이었다. 표도르는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남한테 얻어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때로는 맞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이나 있었다. 이럴 때마다 나타나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리고리였다. 물론 구원을 받은 다음 표도르는 번번이 그리고리로부터 한바탕 설교를 들어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단지 얻어맞는 일뿐이라면 표도로도 그다지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러나 때로는 맞는 것 이상으로 난처하고 얄궂은 경우를 당하는 때가 많았으므로 표도로는 막연하나마 자기 주위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욕구를 느껴왔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거의 병적인 것으로서 음탕이 지나쳐 마치 버러지와 같은 색욕을 지닌 표도로도 술에 취한 순간에는 자기 마음속 깊이 원인 모를 공포와 도덕적인 전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었다. 이 두려움은 거의 생리적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는 가끔 그럴 때는 내 영혼이 목구멍 속으로 파르르 떨고 있는 것 같기만 하다니까 하고 말하곤 했다.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그는 자기 옆에 충실하고도 굳센 인간이 방 안이 아니라 바깥에라도 좋으니 그저 가까운 곳에 있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자기와는 전혀 종류가 다른 방탕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온갖 추잡한 행위와 비밀을 목격하고도 너그럽게 눈 감아주는 사람, 또한 자기를 꾸짖거나 매도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표도로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대체 무엇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인가?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려운 것, 위험한 것들 모두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와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면서도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옛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참을 수 없이 마음이 괴로울 때면 그 친구를 불러들여 그저 얼굴을 바라보거나 쓸데없는 농담을 짓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가 자기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가 만약 화를 낸다면 그땐 가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표도르는 한밤중에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리를 깨워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르는 때도 몇 번 있었다. 그리고리가 안채에 나타나면 그는 흩은 수작을 잠깐 하고 나서는 이내 영감을 돌려보낸다. 때로는 엉뚱한 농담을 해서 돌려보내기도 한다. 늙은 하인을 보내고 난 다음 그는 퇴퇴하고 침을 뱉고는 자리에 눕는다. 그리고 나면 눕기가 무섭게 그는 마치 성자처럼 조용히 깊은 잠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알료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표도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알료샤는 같이 살아서 모든 것을 죄다 보면서도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심장을 확 찔렀던 것이다. 게다가 알료샤는 그가 아직 한 번도 누구한테서 겪어보지 못한 정다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알료샤는 이 노인에 대해 조금도 경멸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없는 그에게 한결같이 상냥하고 자연스럽고 소박한 애정을 표시해 주었던 것이다.
알료샤의 이러한 태도는 여태까지 가정다운 가정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음탕한 늙은이며 주로 추악한 것만을 사랑해온 표도로에게는 전혀 뜻밖의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료샤가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는 아직껏 관심조차 없었던 혈육간의 애정이란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